사고가 발생했을 때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부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뇌진탕이 껴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머리에 뇌진탕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뇌진탕 치료만 하고 다른 치료 안 받았다가 한 달쯤 뒤에부터 아프고 뭐 2주 뒤부터 아프고 이런 경우 많은데, 아픈 거 외에도 내가 내 몸을 쫙 스캔해서 어디라가 조금이라도 아플 수 있다 이 가능성까지 다 체크를 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극단적으로는 내 상대방 보험사가 막 손해상사 소개해주고 주선해주고 하거든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 전화 안 받으면 내 긴급 체포됩니까? 아니면 합의금 못 받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보험사 전화 열심히 받으실 필요 없고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한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자,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빨리 합의하지 마라.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하세요. 2주 만에, 경상이면 2주 만에 한 번씩 진단서 내야 돼서 귀찮으실 수 있는데 그냥 6,000원 쓰시고 진단서 내세요.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이거는 합의금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치료받다가 나중에 내가 몰랐던 부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합의하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향후 치료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합의금 낮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충분히 치료하고 합의를 하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휴업손해라는 거 인정되는데 이건 입원 기간에만 인정되니까 애매하면 입원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일이 너무 바쁘고 병원에 있기가 힘들고 이러면 통원하셔야겠죠. 저도 사실 입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휴업 손해가 어떤 건가요? 휴업 손해라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한 손해 있죠. 이 손해를 휴업 손해로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업 손해까지 받으시려면 입원할 수 있을 땐 입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장사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 보험사는 이런 경우에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로 합의하면 되는지에 대한 수백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랑 싸우려면 전문가를 섭외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형사 합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 없이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하면 비싸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이런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변호사 따로 돈 안 받습니다. 착수금 안 받고 나중에 돈 다 받게 되면 성공보수만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고의 마침표 사고닷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대략적인 통계로 알려드리거든요. 그 대략적인 통계로 알려드리는데 그거 사고닷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입력만 해보셔도 꽤 도움 되실 거예요. 대략 기준선은 세우실 수 있어요.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용하시고, 그리고 거기 제가 사이트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지 못할 정도의 자세한 얘기들 많이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제가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꼭 보시고 나서 합의하시건 사고 처리하시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을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섭외를 하고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사람, 저희 회사에 저도 지금 데리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이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직업이에요. 일종의 뭐 감정의나 일종의 판사처럼 님의 손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손해사정사들의 태반이 보험사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은 보험사 일만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선 독립손해사정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뭐 지식인에 올리면 밑에 엄청 댓글 많이 달리죠. 근데 이 손해사정사들이 여러분 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측정해주는 역할을 해도 그건 합법이지만, 이분들이 직접 보험사랑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아준다거나 혹은 형사합의까지 해준다거나 싹 다 불법입니다. 싹 다 불법이고요. 불법이면 어때, 나는 돈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왜냐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 행사를 하면 쌍방대리는 못 하겠습니까? 저쪽 보험사랑 풍짝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변호사가 이런 짓 해, 그럼 변협에 징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상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옛날에 한번 고소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손해상사 협회 회장님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랑 같이 방송도 하셨을 텐데 그때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불법적인 일을 안 하시고 양심적으로 손해사정해 주시는 손해사정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형사합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보험사에 직접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준다거나, 이거 완전 불법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극단적으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는 내 상대방 보험사가 막 손해상사 소개해주고 주선해주고 하거든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인데, 전쟁에서 싸움의 상대방인데, 애놈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은 제시를 받잖아요. 얼마를 주겠다. 이런 금액을 받을 때 이게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보험사 지급 기준이 있고 재판 기준이 있어 좀 다른데 일단 한마디 드리면 사고닷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두시려면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직접손해는 내가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직접손해고요. 간접손해는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한 만큼의 비용. 근데 꼭 휴업손해가 아니라도 내가 몸이 다치면 불편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을 5%만큼 못해요, 10%만큼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원래 5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쳐서 4,500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의 수입, 내가 멀쩡했을 때 벌었을 수 있는데 못 받은 돈, 일시의 수입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요. 세 번째로 위자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이걸 다쳐가지고 힘들었던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 같은 경우에 세 가지를 합산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고다 계산기를 쓰시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로 나뉜다는 걸 알아두시고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고 나자마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험사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경찰 전화 온 것도 아닌데 보험사 전화 안 받으면 내 긴급 체포됩니까? 아니면 합의금 못 받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보험사 전화 열심히 받으실 필요 없고요. 받으셨을 때 괜찮아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나 녹음해가지고 괜찮다 그랬다. 이해 뭐 없다. 그리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날아온 경우들이 있어요. 괜찮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화 안 받으셔도 되고 받으시면 치료받고 있습니다. 합의금 얘기해도 우리가 먼저 얘기하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려만 주세요. 그리고 절대 확답은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통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자신 없으면 안 받는 게 낫겠네요. 전화 왔을 때.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 그냥 의례적으로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이렇게 몇 번 받았다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날아와서 무슨 그동안 치료받은 치료비 토해내라 이런 소송 나가신 분도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한마디 했다가 물론 여러 번 얘기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그 한마디로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사고 당일과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추가적인 부상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부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뇌진탕이 껴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머리에 뇌진탕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뇌진탕 치료만 하고 다른 치료 안 받았다가 한 달쯤 뒤에부터 아프고 뭐 2주 뒤부터 아프고 이런 경우 많은데 보험사에서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야 2주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줄 아냐? 네가 어디 가서 뼈었는지 네가 어디 가서 허리를 다쳤는지 알게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초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수적으로 내가 제일 아픈데 외에도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은 부위들을 최대한 많이 말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이 사고로 인한 걸로 보기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되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금이라도 이상했을 때 첫날이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면 둘째 날, 그게 아니면 셋째 날 가능성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발견됐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알려서 진단서나 진료 기록에 그걸 남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됐다. 이 경우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입증만 한다면 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시간 제한이 정해진 건 없어요. 시효는 있죠. 불법행위니까 안 날로부터 3년, 뭐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그 시간 그거 자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효까지 문제가 아니라면 1년 뒤에 다친 거를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이 1년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특히 뇌진탕도 그렇지만 골절 이런 거 있으면 사실 골절은 얼마 못 받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손가락 골절 때문에 허리 디스크 심해진 거를 제대로 치료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 거절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만성으로 가지만 골절은 붙으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외에도 내가 내 몸을 쫙 스캔해서 어디라가 조금이라도 아플 수 있다 이 가능성까지 다 체크를 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만성 같은 거는 계속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인데 직접 손해비에서는 향후 치료비라는 것도 직접 손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들, 디스크는 보통 아니고 향후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들, 골절이 좀 심하게 되고 복합골절이라서 앞으로 1년, 2년 이상 치료해야 된다거나 뇌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성 중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노동이익 상실률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시 앞으로 얘는 3년간
계속 아파서 일을 15%만큼 못할 거예요 라고 감정이가 감정을 하면, 내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다. 그럼 15%만큼 일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을 받는 거고, 3년이라 그랬잖아요. 4,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500만 원을 물론 받는 건 아니고 미래 거를 미리 받으니까 약간 공제를 살짝 합니다. 그래도 4,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영구장애도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걸렸고 죽을 때까지 갈 것 같다. 혹은 손가락 하나 잘렸다. 어깨가 심하게 다쳤다. 팔꿈치가 으스러져서 다 안 펴지게 됐다. 이러면 영구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일을 얼마큼 덜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해서 실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양한 전환 실명 같은 경우는 노동이익 상실률 거의 95에서 1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사람이 총 벌 수 있는 돈을 다 보험사에서 미리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못 받으면 손해인 거고요. 이 따져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를 꼭 선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사도 보통 아닐 것 같아요. 안 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가 유독 일을 빨리 처리해 준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시간을 최대한 끌수록 시간은 내 편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사 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직원들한테. 보험사 직원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 척도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신속합의입니다. 합의를 빨리 하면 고가에 굉장히 좋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신속 합의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돈 많이 줄게. 아니요. 그만큼 중요한 건 적정 가격 이상을 줬는지 이하를 줬는지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분명히 나한테 불리한 거니까 시간을 끄시고 충분히 돈을 받으셔야 되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연락이 안 오거나 느리게 되는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걱정 많이 하세요. 나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와요. 왜 연락이 안 오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험사가 일부러 연락 안 하고 버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내가 불리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저는 보험사에 먼저 전화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변호사 선임됐다고 전화할 때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큰 치료를 계속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게 해야지 내가 연락을 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충분히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연락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면은 보험사가 엄청 겁을 먹나요? 겁을 먹는다기보다 이제 줄 돈이 올라가죠. 제 평균적으로 변호사 선임했다는 말 한마디로 20-30%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상대방의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진료를 계속 받는 것 같다면 이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이래요. 내가 가해자일 때 상대방이 치료를 얼마나 받든 열은 받는데 사실 내 손해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거든요. 보험료 할증 되는 정도예요. 이 돈 내가 내는 돈 아니라 보험사가 내는 돈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열 받으니까 또 그 할증을 내가 견뎌내는 게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험사 얘기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송 비용은 또 보험사가 다 부담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많이 치료를 받는 것 같으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주는 돈이 아니고 보험사가 주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낼 거는 전혀 없기는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보험사 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 손해는 이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 내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는 내가 보험료 할증되는 것만큼이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물론 그 할증되는 것도 내 손해가 맞죠. 특히 외제차고 그런 분들이면 할증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너무 그렇게 화내진 마시고 담담하게, 아무래도 더한 것 같으니 채무부존재 확인 고려해 주세요 정도로 얘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분이 당황하시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꼭 짚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안전 확보입니다. 보상보다 중요한 거 안전 확보니까 안전 확보를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체증을 충분히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꼭 구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합의하세요. 빠르게 하셔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아니면 그게 어렵다, 돈 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무료인 사고닷 계산기, 사고닷 사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계산기 이용하셔서, 절대로 보험사 내가 빨리 처리하고 내가 대략 처리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거대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는 일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마시고요. 자신의 몫은 끝까지 챙기시는 게 여러분한테나 그 사건을 선임할 저한테나 심지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이익과 내 이익은 다르다.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다. 이 점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